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시간이죠.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는 2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와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회의는 좀 처음이었나? 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송태진 작가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아프리카를 공부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에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부룬디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지낼 때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봉사 마치고 돌아오면서 좀 내가 아프리카에서 더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영상 배우면 아프리카 왔다 갔다 할 일이 많겠다 싶어서 영상 공부하고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현지 TV 방송국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언론사의 해외 리포터 활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냈었습니다.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는 성격이시군요.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네. 역시 그 케냐에 가기 전까지 한국에서 몇 번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갈 때마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결정을 못해서. 했었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주로 어떤 나라들에서 좀 뭐 2주, 3주 넘게끔 계셨어요? 저는 이제 케냐 중심으로 있었고 부룬디에서도 이제 1년 넘게 있었고 에티오피아나 뭐 잠비아나 탄자니아나 한 10여 개국 정도 또 다녔었습니다. 많이 다니셨군요, 정말. 인증은 되셨습니다. 이제 월드 시선 W에서는 뭐 연설하실 수 있는 인증 절차였어요, 고맙습니다. 방금. 네, 오늘 아프리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뭔가요, 작가님? 오늘 주제를 카리브 아프리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카리브 아프리카? 카리브는 동아프리카에서 널리 쓰이는 스와힐리어로 뭐 환영합니다, 뭐 웰컴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가까워진다 그런 의미인데 아프리카에서 정상들이 한국으로 오시는데 그분들께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좀 더 그분들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Aaron Fair, an official talker. African passport and the reward. High five song. That's my sport. For the party, wearing our different costumes. Unite for Africa. A unique industries like 보통 이렇게 아프리카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 솔직히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네. 공고 킨샤사에 태어났고 킨샤사. 그리고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그 세네갈에서 살아봤어요. 그 프랑스 사람들, 뭐 이 약간 미국 사람들 아프리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들어봤는데 사람들 약간 가난하다. 그리고 약간 그렇게 똑똑하진 않다 그런 이미지 많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었는 질문은 아프리카에서 차 있어요? 아니면 코끼리를 타고 학교 가요? 이런 질문은 꽤 있었어요. 코끼리는 대국이에요. 아프리카도 코끼리 있어요. 되게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보통 뭐 못 살지 않냐, 덥지 않냐, 뭐 전쟁하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가냐.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아프리카라는 말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유엔 기준 54개국이 모여있는 엄청 큰 대륙이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남단에 있는 남아공 케이프타운까지 7,30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서울에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거리거든요. 엄청나게 큰 넓이의 대륙인데 아프리카 사람은 이럴 거야 어떨 거야 하는 말이 사실 되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 안에 언어가 2,000개가 넘게 사용되고 있고 그만큼 또 민족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고정관념들이 사실 예전에 식민 지배를 했었던 서양 나라들이 그 당시 식민 지배할 때 당시에 그 낙후되고
가난하고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이제 미디어를 타고 계속 내려오면서 이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 뭐 구한말대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손님들이 한국에 이렇게 아프리카 정상 손님들이 한국에 오시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런 신화 같은 옛날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새로운 얘기, 좀 최신 얘기 업데이트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와 우리나라 이 정상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게 최초라고도 하고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전체와 한국 이것도 뭔가 이게 등가가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의미와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사실 좀 이상하죠. 바로 앞에 이제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 네. 이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6자 회담 이 정도는 이제 알겠는데 뭐 한두 나라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이제 한 번에 오시니까 네. 이런 식으로 행사를 중국이나 일본에서 또 많이 했습니다. 또 인도에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모일 때 한 나라 한 나라 이제 모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어젠다를 만들고 함께 응원하겠다,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러시아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작년이었군요. 작년에 이때.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2018년이었습니까? 그때 54개국 가운데 53개국이 네. 참가해서 진짜 엄청나다 이런 네. 얘기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꽤 많은 나라에서 정상들이 오실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왜 올까 생각해 보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분들에게 받을 게 있으니까 그분들을 초대하는 건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자원 부국이다. 석유 같은 것도 물론 당연히 있고 또 모잠비크 같은 곳에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가 또 이제 발견이 됐고요. 뭐 망간이나 뭐 굴이나 코발트 같은 여러 가지 자원들 특히나 이제 요즘에 AI나 반도체 같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희귀한 자원들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당연히 중국이 예전부터 이렇게 외교 관계를 굉장히 잘 쌓아오고 있고 또 일본도 따라가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또 재판매하는 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산업에 있어서 아프리카가 정말 빠질 수가 없다. 만약에 지금부터 이런 외교 관계를 닦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뭐 중국이나 일본이 독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되면 더 자원을 얻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은 아프리카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은 이런 광산들을 또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절대 지금 밀릴 수가 없는 꽤나 갈급한 상황입니다. 네. 저도 작년에는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그 보츠와나 아. 그리고 레소토, 모잠비크,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모리타니아 갔었는데 네. 거의 중국이에요. 분위기가. 라틴 글자만큼 한자가 있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한국하고 일본이 아프리카랑 이렇게 더 많은 경제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정상회의를 하면 의제 안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딱히 안건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슬로건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현안보다는 이제 협력들을 제도화하고 네트워킹하는 거, 그쵸, 시작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 아프리카 포럼 94년부터 있었고 중국이 2000년부터 해서 3년 간격으로 하는데 중국이 처음 2000년에 했을 때 아프리카 정상 4나라 정상들이 갔었어요. 아, 근데 처음인데. 그 다음에 2회는 3년 뒤에 아프리카 쪽에서 했었고 그 다시 3년 뒤에 3회를 할 때 베이징에서 2006년이죠. 그때 30몇 개국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국제뉴스 오래 다뤘지만 중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이 정도구나라고 정말 현타가 왔던 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부르니까 저렇게 많은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이는 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마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담 말고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 다음에 2006년에 그 행사 중아 포럼 있고 나서 중아 경제협력 포럼 그다음에 바로 한국에서도 한아 포럼을 했었어요. 다만 그때는 이제 장관급 포럼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해야 되고 그때 반기문 외교장관 때였는데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한아 포럼을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어요.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들리는 말로는 정상급 참석이 한 20여 명 된다 이상 될 거다라고 하니까
사실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어떻게 좋은 보면은 좀 섭외를 굉장히 잘한 거고 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규모의 지원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우리만이 해줄 수 있는 역할. 근데 그게 결국은 바닥에서부터 빈국에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된 거. 그 경험을 공유받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한국이 또 저런 게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가 한마디로 유선 전화가 안 깔린 상태에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전부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일종의 퀀텀 점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스타트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이 이제 IT 강국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협력을 많이 바라죠. 예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이 꽤나 버림받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아나 이런 것도 많이 찾아오고 했었는데 그때 중국이 아프리카를 많이 도와주면 또 찾아오면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근데 그러한 영향력이 요즘 들어서 이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죠. 차이나 아프리카라는 용어가 아예 그냥 대놓고 나오고 있고 하니 그래서 이들이 견제해 줄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할까 어떤 현지에 해를 끼칠 만한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거의 이제 NGO 일단 숫자가 적고 네, 모범적인 NGO 하시고 활동을 또 막 하고. 선교하시고 이런 착한 분들이 가셔가지고 이미지가 좋군요. 이미지가 네. 좋습니다. 보통. 거기도 K-팝도 영향이 K-팝 영향이 K-팝도 있죠. 영향이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식민지 원죄가 없는 나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 요새 그 AFC, FTA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들여서 이제 협정을 맺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려는 입장으로 아프리카에 네.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저나 송 작가님, 그러니까 EU처럼 이제 유럽이 EU가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AU라고 여기에서 이분들끼리 모였을 때는 어떤 게 가장 핫한 이슈인가요? AU가 이제 2002년에 시작됐는데 사실 그 전에부터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1960년대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우르르 독립을 할 때 그때 아프리카의 그 독립운동했던 지도자들이 USA라는 얘기를 했어요. USA. 예, 네. United States of Africa.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로 독립을 하자. 아예 그냥 한 나라로 시작하자. 아프리카가.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너무나 이제 개성이 강하고 해서 결국에는 54개 국가로 따로따로 독립을 했는데 어쨌든 이들이 한 나라가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랑 1대1로 만나서 뭔가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약하고 부족하니까 이들이 지역으로 이제 모이게 되고 또 그 모임이 커지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AU까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아직 뭐 EU처럼 그렇게 딱 뭐 화폐를 통일한다거나 뭐 네, 법을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뭐 한다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 아닌데 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개념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고 이들이 모이면은 아프리카 의회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되게 다양한 안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2063년까지 우리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발전시키자 아젠다를 내놓고 했었는데 AU에서 이렇게 큰 방향을 정해주고 또 나라들이 이 방향을 같이 따라가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도 나라마다 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경제적인 수준도 그렇고 또 주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자원 광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조업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서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나이지리아, 남아공, 또 북쪽엔 이집트, 그리고 케냐나 에티오피아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정말 잘 산다라고 하기엔 아직 좀 수준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독립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수탈당하던 곳들이었기 때문에 인프라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부족해요. 아까도 AFC, FTA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할 때 일본이나 중국과 무역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아프리카는 가까운 나라끼리 수출하고 무역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길이 잘 안 닦여 있고 네. 또 길이 닦여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가 잘 안 되고 이제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뭐 항만도 좀 약하고 또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나라끼리 무역하는 게 외국이랑 무역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 이런 AFC, FTA를 만들어서 이 역내 무역을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이제 인프라를 계속 키우고 있는데 네.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앞으로 네. 그런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현재 동서남북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남아공 이런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들어있는데 네. 제 생각엔 이런 나라들과 또 그 옆에 나라들이 무역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점점 GDP도 올라가고 또 그 나라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좋은 것도 잘 소개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보츠와나에 갔었는데 보츠와나는 너무 안전했어요. 그 1인당 GDP가 2만 불이에요. 보츠와나는 사하라 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니까. 보츠와나는 독립한 후에 한 번도 이런 내전이나 이런 문제가 없었고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이아몬드로 나라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위해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가난해도 약간 잘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뭐 조금이라도 난 지금 행복해요. 그렇게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 기준으로 그런 약간 기준 만들지 않을까 그런 게 너무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물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참 제가 매력적이어서 아프리카에 관심도 있고 봉사활동 할 때 그런 걸 또 곁에서 보고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런 물질적인 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개별적으로는 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쿠나 마타타 할 수 있는데 이 나라가 잘 살지 못하면 하고 싶은 것 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아프리카가 미래의 기회다, 뭐 아프리카 라이징이다 이 얘기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늘 뭐 비슷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에 이런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부응하고 날아오르려면 준비돼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잘 살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거든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런 스피릿이 좀 많이 키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좀 더 나은 개선된 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지금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그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보여지고 있지 않나. 한국이 성장한 그 경험을 공유하고 또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편견이 눈을 가린 사이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으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의 협력의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